자, 오늘은 면역의 나머지 부분, 항체와 면역 질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체입니다. 항체라고 불리는 면역 글로불린은 총 5종류가 있습니다. 면역 글로불린 G, 면역 글로불린 M, 면역 글로불린 E, 면역 글로불린 A, 그다음 면역 글로불린 D가 바로 그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항체의 기능은 항체가 특정 항원과 특이적으로 결합하여 항원항체 복합체, 즉 면역 복합체를 만들고 난 후에 첫 번째, 항원의 독성을 중화시키고 두 번째, 대식세포로 하여금 포식하도록 도와주는 옵소닌화하는 것이 항체의 주 기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 기능을 하는 가장 대표적인 G와 M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와 M은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G는 단량체로, M은 오량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M이 면역 글로불린 중에서 가장 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G의 경우에는 단량체들이 몇 개 더 있긴 하지만 가장 작은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반을 통과하는 것이 가능하고, 태반을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모체로부터 태아에게 전달될 수 있는 그러한 면역 기능이 바로 여기에 속합니다. 두 번째로는 M의 경우에는 항원을 감작한 후에 가장 먼저 나타나서 가장 먼저 일을 하는 것이 M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M은 금방 사라지기 때문에 그 이후에 G가 나타나서 계속적으로 항체로서의 역할을 해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청이나 조직액, 즉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이 존재하는 항체는 면역글로불린 G가 되겠습니다. D의 경우에는 아직 명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 그냥 넘어가고 A를 살펴보겠습니다. A는 단량체 또는 이량체로 되어 있습니다. A에서 생각할 것은 첫 번째, A는 타액이나 모유와 같은 것에 많이 존재하고 있는데, 특히나 모유에 존재하기 때문에 신생아가 모유를 수유할 시에 어머니의 IgA가 신생아에게로 전달될 수 있는 그러한 자연 수동 면역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앞서서 얘기했던 IgG와 IgA는 자연 수동 면역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IgE입니다. IgE는 일형 알러지, 아나필락시스 반응과 관련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에 대한 얘기는 바로 다음 면역 질환에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역 질환입니다. 면역 질환은 크게 서너 가지 정도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우리가 흔히 알러지라고 얘기하는 과민 반응이 있고, 두 번째, 내 몸의 세포를 공격하는 자가 면역 질환, 그리고 세 번째, 선천적이거나 후천적으로 면역력이 거의 없는 면역 결핍증으로 나누어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거꾸로 한번 살펴보면 면역 결핍증의 경우에는 선천 면역 결핍과 후천 면역 결핍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후천 면역 결핍은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후천성 면역 결핍증, 즉 에이즈가 여기에 속하고, 에이즈의 원인이 되는 HIV가 우리 몸의 면역 세포 중에서 TH를 공격함으로써 서서히 면역력을 잃어버리게 하는 그러한 면역이 바로 후천 면역 결핍이 되겠습니다. 이에 반해서 선천 면역 결핍의 경우에는 태어날 때부터 유전자 이상이나 염색체 이상에 의한 유전 질환의 한 증상으로서 흉선이 형성이 부전됨으로써 T림프구의 성숙이 잘 되지 않아서 일어나는 그러한 면역 결핍이 여기에 해당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자가 면역 질환은 면역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자기는 피하고 비자기는 공격한다라는 그런 명제에서 벗어나서 자기 세포를 공격하는 이러한 경우를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자가 면역 질환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류마티스 관절염, 그리고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라고 하는, 일명 우리가 흔히 루푸스라고 하는 질병이 여기에 속하다는 것을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과민 반응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과민 반응은
면역 반응이 비정상적으로 과도하게 일어나서 지나쳐도 되는 비자기를 과도하게 공격함으로써 일어나는 그러한 증상을 과민 반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표에서 보는 것처럼 1형, 2형, 3형, 4형의 과민 반응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1, 2, 3형의 과민 반응은 바로 반응이 나타나는 즉시형이라고 이야기하고, 4형 과민 반응의 경우에는 지연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 2, 3형은 표에서 보다시피 면역 글로불린이 관여하고 4형은 T림프가 관여함으로써 이러한 차이점 때문에 1, 2, 3형은 즉시형으로 4형은 지연형으로 작용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1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형 과민 반응은 다른 말로 아나필락시스형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아나필락시스형이라고 하는 1형의 경우에는 IgE가 관여를 하는데, IgE가 호영부나 비만세포라고 하는 세포와 결합을 합니다. 특히나 호영부의 경우는 우리가 과립백혈구라고 이야기하는데, 과립백혈구, 즉 백혈구 안에 여러 개의 과립들이 들어있고 이 과립 중에 히스타민이라고 하는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비만세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호영부나 비만세포에 지금 보이는 IgE가 결합을 하고, 이 상태에서 콧가루와 같은 것들을 항원으로 인식하여 항체가 결합을 하게 됩니다. 항원항체 복합체가 되고 나면 이 호염구나 비만세포는 이 작용에 의해서 히스타민을 세포 밖으로 내보내게 되고, 이렇게 나간 히스타민들은 조직을 통과함으로써 혈관을 팽창하거나 아니면 콧물을 흘리게 하는 등의 기전을 보이게 됩니다. 1형 과민 반응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콧가루 알러지, 그 다음에 천식, 이런 것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특히나 1형 알러지라고 이야기한 아나필락시스의 경우에는 자칫하면 전신으로 발생할 시에 쇼크를 일으켜서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러한 위험한 것으로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2형 과민 반응은 잘못된 혈액형을 수혈할 때 그 혈액을 IgG나 M이 항원으로 인식하여 발생하는 반응을 2형 과민 반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3형 과민 반응은 IgG나 M이 항원과 결합한, 즉 항원항체 복합체가 처리가 되지 않은 채로 조직 안으로 침착돼서 조직에 손상을 유발해서 일어나는 과민 반응을 3형 과민 반응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면역에 대한 항체와 면역 질환에 대해서 설명해 보았습니다.